이 미술 작품 속의 수학, 비례를 활용한 원근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물체는 보는 사람에게서 멀어질수록 작게 보이죠. 평행한 선과 면도 보는 사람에게서 멀어질 때 하나의 점으로 수렴하는 듯이 보입니다. 다음, 폭이 일정한 도로가 거리가 멀어질수록 좁게 보인다는 관찰 결과를 반영한 그림입니다. 1번, 모든 나무의 모양과 크기가 실제로 같다고 할 때 A 위치의 나무를 그려보자. 여기 오른쪽이랑 똑같은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똑같이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도로를 표현한 두 선분을 연장하여 만나는 점을 찾아 나타내보자. 자, 이렇게 연장하면 이런 식으로 한 점에서 만날 것 같습니다. 생각의 창 1과 같이 그림을 그릴 때 물체를 실제 눈에 보이는 것과 같이 멀고 가까운 거리감이 드러나게 표현하는 것을 원근법이라고 합니다. 원근법을 활용한 대표적인 작품. 자, 이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먼 곳에 있는 나무는 작게, 가까이 있는 나무는 길게 그리면 되죠. 여기도 이렇게 해서 보조선을 그는다면 같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근법으로 그림을 그릴 때에는 관찰자의 눈으로부터 그리고자 하는 대상까지 직선을 연결하여 그 사이에 캔버스를 오도록 하고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원근법에서 관찰자로부터 곧게 멀어져가는 평행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이 점을 우리는 소실점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만나는 점은 이곳에 위치해 있겠네요. 다음 그림은 원근법을 이용하여 그린 것이다. 전신주 A, B, C의 높이가 차례로 4, 3, 1일 때 A, B 대 B, C의 길이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소실점을 찾아보면 이렇게 소실점을 찾을 수 있고, 그러면 소실점에서 C까지의 거리와 B까지의 거리의 B는 이 길이가 1이고 C의 높이가 1이고 B의 높이가 3이니까 거리의 B가 1대 3이겠죠. 1대 3이면 여기 BC의 길이는 이 길이가 1일 때 이 길이가 2에 해당하겠네요. 마찬가지로 이제 A까지의 길이를 생각하면 높이가 1에서 4m가 되었으니까 1대 4. 그러면 A부터 B까지의 거리가 소실점에서 B까지의 거리가 아까 1과 2, 3이었으니까 여기가 1이 되겠죠. 그러면 AB 대 BC의 길이는 1대 2, 답은 1대 2가 되겠네요. 여기서 쓰인 성질을 잠깐 살펴보면 A에서 D까지의 거리의 B와 A에서 E까지의 거리의 B는 자, 이 길이와 이 길이의 B와 같습니다. 삼각형의 닮음을 생각해도 되죠. 이쪽 삼각형과 전체 큰 삼각형을 생각해도 되고, 그 다음에 AD 대 AE는 또다시 이 오른쪽 삼각형을 생각해보면 FD 대 EG가 되어서 결국에 이 부분은 동일하니까 BD 대 CE는 DF 대 EG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를 아까 소실점을 여기서 점 A라고 생각한다면 여기가 전신주의 높이, 전신주 이 DF와 EG를 전신주라고 생각하면 되죠. 전신주 A에서 D, A에서 E까지는 소실점에서 전신주까지의 거리. 자, 거리가 곧 높이 B와 동일하므로 전신주의 높이를 가지고 소실점으로부터의 거리의 B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미술 작품 속에는 소실점이 1개, 2개 등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소실점이 1개인 작품은 이와 같이 여기 소실점이 이곳에 있겠네요. 자, 이 그림은 여기에 있겠고, 소실점이 하나인 경우에는 그림에 몰입이 되기 쉽습니다. 소실점이 2개일 경우에는 이와 같이
흔히 뭐 좌우로 이렇게 존재하겠네요. 이 경우에는 건물이 좀 더 웅장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열린 교실 위에 소실점을 각각 찾아 나타내 보자.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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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소실점이 이곳에 있죠. 자, 얘는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소실점이 여기 있고 또 여기 있고 두 개 있겠네요. 자, 이야기 탐구 읽어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불가능한 도형을 보게 하는 착시. 보시면 여기 세 사람의 모양 크기를 비교해 보자. 1번. 자, 이 그림과 이 그림과 이 그림을 이 다른 배경을 다 지운다면 자로 쟀을 때 똑같은 크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 안에 주황색 원과 오른쪽의 주황색 원의 크기는 자로 재보면 정확히 일치하지만 크기가 같지만 오른쪽 원이 더 커 보이죠. 자, 이처럼 사물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다른 정보의 영향으로 원래 사물에 대한 시각적인 착각을 일으키는 것을 착시라고 합니다. 크기, 명암, 기울기, 색상, 움직임 등 특정한 자극의 과도한 수용에 의해서 착시가 일어납니다. 뇌가 눈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무의식적으로 추론하는 과정에서 착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기하학적인 착시도 이렇게 있네요. 똑같은 정사각형이 그려져 있는데 배경이 지금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진해지죠. 이 때문에 왼쪽에 있는 정사각형이 좀 더 진하게 보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선들이 다 평행선이지만 지금 흑백 블록이 교대로 엇갈려 쌓인 것 때문에 이 부분을 보면은 선이 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착시의 원리는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가상입체 영화를 볼 경우에 평면을 보고 있지만 공간 속에 있는 듯한 착각을 하게 되어 입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열린 교실 3번은 착시 경연대회에서 우승한 작품 중 하나랍니다. 차고의 지붕이 이렇게 볼록한데 거울에 비친 차고는 이렇게 삐쭉삐쭉하네요. 자, 이것에 대해서 실험할 수 있는 지금 전개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복사해서 오려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적당한 각도에 의해서 착시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도형임에도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것도 착시한 예입니다. 오른쪽 그림의 펜로즈 삼각형은 단면이 사각형인 입체 도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입체에선 존재하지 않고 2차원 그림으로만 존재합니다. 자, 이 펜로즈 삼각형의 영감을 받아서 그림을 보니까 지금 여기 폭포라는 그림이 있는데 이 길을 따라 가면은 계단이 없이 쭉 평지를 걷게 되죠. 쭉 평지를 걷게 돼서 폭포가 떨어지는 곳과 낙한 지점이 동일한 높이여야 하는데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일 때 이렇게 바라봤을 때 여기 기둥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한 단 올라갔다는 얘기고 여기서도 여기를 바라봤을 때 기둥이 하나 있으므로 또 한 층 올라간 셈이 됩니다. 따라서 높이차가 존재해서 폭포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논리로 그림을 그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유명한 메비우스의 띠가 있습니다. 자, 메비우스의 띠는 바깥면을 따라서 지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해서 요 안쪽으로 그림이 그려질 텐데 그러면 이 바깥쪽으로 이 반대면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선을 따라 계속 그려보면은 한 바퀴 돌아오면은 반대쪽 면에 선이 그어집니다. 자, 메비우스 띠를 이용한 미술 작품도 있고 이런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불가능한 도형은 가능한 도형의 일부를 변형하여 그릴 수 있습니다. A, B, C 도형을 각각 반으로 잘라서 여기 A 부분과 그 다음에 B' 부분을 합쳐서 그리면 이런 모양이 그려집니다. 이 도형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도형이겠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도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쪽의 부분과 이쪽에 이 부분을 합쳐서 그리면 이와 같은 가운데 도형을 그릴 수 있겠고, 마찬가지 얘도 이 부분과 이 부분을 합쳐서 그렸네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시점이 다른 두 도형을 이용하는 방법에 따라 착시 현상을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같은 도형을 왼쪽에서 바라본 도형 A와 오른쪽에서 바라본 도형 B에 대해서 A와 B''를 연결한 도형, A와 이 윗부분과 이 밑부분을 연결한 도형을 이곳에 그려놨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도형이 되겠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막대가 이렇게 이 방향으로 세워져 있는데 이쪽에서는 막대가 이 방향으로 세워져 있으니까 존재할 수가 없겠죠. 막대가 비틀려야 되는데 고든 막대죠, 지금 그림상으로. 그 다음에 B와 A''를 연결해서 불가능한 도형을 그려보자. B도형을 그리면 이쪽 부분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림을 제가 잘 그리는 편이 아닌데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그려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는 이렇게 그리나요? A''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요. 여기는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뒤틀림으로 도형을 담아내는 외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빛을 비추는 각도에 따라 그림자의 모양이 달라지는 것처럼 사물이 눈에 비치는 모습은 시선의 각도에 따라 그 모양이 변한다. 우리 초등학교 횡단보도가 이런 식으로 많이 도색이 되어 있죠. 오른쪽 그림은 노란색의 두 벽면과 바닥이 전등 빛이 늘 비추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찍은 사진이다. 적당한 각도에서 찍은 사진이다. 시각을 변화시키면 두 벽면, 바닥 그리고 전등과 의 관계는 어떻게 달라질지를 말해보자. 자, 얘는 지금 시각을 달리하면은 분리된 것처럼 보여지겠죠. 많이 경험해 봤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각도에서 그림을 보아야만 숨어있는 실제 모양을 찾아낼 수 있는 재미난 기법을 외상이라고 합니다. 이 외상을 이용해서 화가들이 여러가지 그림을 그렸다고 하네요. 대상의 모습은 뒤틀려 보이지만 공명 거울에 비춰보면 왜곡이 사라지는 표현 기법도 외상입니다. 자, 왼쪽의 그림은 무슨 그림인지 잘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원뿔 모양의 거울을 이곳에 위치해 놓으면 이 위에서 바라봤을 때 정확히 장미 모양의 그림이 보여지겠네요. 여기에 있는 이 장미가 이렇게 거울에 비치고 각각의 모양들이 이렇게 반사돼서 보이겠죠. 자, 원기둥 거울에 비추면 원하는 그림이 나타나도록 아래 단계에 따라 부채꼴 모양의 좌표 평면의 그림을 그려보자. 여기 지금 돌고래를 그렸는데 삐뚤삐뚤하게 그렸죠. 얘를 원통형 거울을 놓으면 여기 올바로 된 고래 모양이 보인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여기 고래를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이렇게 그려내면 이쪽에는 이렇게 그림이 여기에 이렇게 고래 모양이 그려지겠죠. 자, 큐피트 화살이 원통형 거울에 비추도록 여기다가 그려보라고 했네요. 지금 화살의 끝이 가리키는 방향은 마이너스, 가로축은 마이너스 4, 세로축은 1.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4, 그리고 1이 여기 있죠. 1. 이렇게 만나는 지점, 여기를 점으로 하고, 자, 예를 들어서 요 부분을 어떻게 그릴지를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1과 0, 그 다음에 2와 3이 나타내는 이 도형을 색칠해주면 되죠. 네, 마이너스 1과 0, 그리고 2와 3. 2와 3이면은 두 번째 선이죠. 두 번째 선.
2, 2와 3 여기를 색칠하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다 채워 넣으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다 채워 넣으면 알아보기 힘든 모양의 문양이 생기고, 이때 여기다가 원통형 거울을 비추면 거울에 이와 같이 큐피트의 화살이 보인다고 하네요. 특별한 각도에서 보면 바닥과 벽면에 그려진 그림이 공간 속에서 홀로그램처럼 입체적으로 보이는 외상 기법도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는 듯한 작품이네요. 자, 길거리에 실감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거리 미술의 피카소라고 불리는 줄리언 비버, 유튜브에 쳐보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물을 틀었는지 또 어디가 진짜 물인지 헷갈리나 보죠. 그 다음에 이거 뭐 제주도에 가도 보이고 많이 봤었죠. 아찔아찔한 다리, 실제로 평면에 그렸는데 이곳을 지나가면 마치 실제 다리에 온 것처럼 이 옆이 좌우가 낭떠러지처럼 보이기도 하죠. 네. 그 다음 가능한 도형의 일부를 이용하여 불가능 도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A 부분이 각 기둥 B 부분 앞에 놓이도록 서로 바꾸어 그려보라고 그랬네요. 바꾸어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이 가로로 가는 선이 앞에 오도록, 그 다음에 세로로 가는 선이 뒤로 이렇게 그려주면 실제로 존재할 수 없는 도형이 그려지죠. 2번 보니까 겹치는 두 부분 A, B의 위치를 서로 바꾸어 불가능한 도형을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이곳에 이 부분은 사각틀이 앞에 오도록, 그리고 사각틀이 이렇게 앞에 오도록 그리고, 그 다음에 A 부분을 이 뒤로 그리면 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기둥이 뒤로 가면 되죠. 뒤로 이렇게. 자, 이것도 불가능한 도형이죠. 자, 아까 큐피트의 화살 한 것처럼 비슷한 방법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색칠해 보면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3, 그리고 8에서 10이니까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3, 8에서 10이면 8에서 9까지군요. 8에서 9까지니까 이 부분을 색칠하면 되죠. 이 부분. 마이너스 2까지네요. 마이너스 2까지 잘못 생각했네요, 제가. 여기도 밑으로 그리면 이렇게 색칠해주면 되죠. 2까지니까 네,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다 채워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관심 있는 사람은 한번 읽어보시고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